안녕하세요. 네, JWT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JWT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처는 주로 웹에서는 뭐 인증인가? 요런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왜 이거를 쓰고 이게 이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웹 토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해시가 뭔지 좀 알아보는 게 이 JWT를 사람들이 뭔가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라고 일단은 생각이 돼요. 일단 JWT에서 해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곱하기 2를 하고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3을 나눈 나머지가 어 1이죠. 뭐 요렇게 보면 음 뭐 2 곱하기 2에서 3을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거가 어떤 숫자를 이거 2 곱하기 2를 넣은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계산식 부분하고 이 나머지에 대한 목만 받은 사람은 일단 이 2 곱하기 2를 이것만 보고선 추정을 못하죠. 이렇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사실 2 곱하기 2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다른 숫자로라도 얼마든지 3으로 나눠서 1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정이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 조금 더 나가보면 여기다가 뭐 4를 한다든지 뭐 2를 한다든지 뭐 5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뭐 각각 여기 숫자들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자르는 거죠. 무조건 끝에 나머지가 만약 10이 나오면 그러면 끝에 그냥 이거 0만 쓴다 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물론 이제 이때는 3이니까 뭐 4나 뭐 다른 것들을 뭐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7 넣었지만 여기 끝에 결과값은 또 7 넣었을 땐 또 달라지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요 앞에 또 숫자를 점점 더 복잡해지고 뭐 여기 계산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 숫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여기를 통해서 이거 나오는 걸 또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를 통해서 이거 계산식을 보고 원래 숫자를 더 추정하기는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제 똑같은 건 여기 이제 무조건 이 숫자를 넣으면 끝에 결과값은 똑같다. 하지만 앞에 뭘 넣은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똑같다. 그리고 여기를 넣어서 굉장히 좀 완벽히 유니크하지 않지만 완벽히 단일하게 뭐 이 값이 이게 나온다는 될 수가 없지만 어, 굉장히 이 값도 이 값이 나오는 값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해시의 전부거든요. 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해시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성질, 이 성질 자체를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패스워드, DB에 저장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언제 사용이 되는지를 조금 보면 패스워드에서
일단은 뭐 자바를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일단 그냥 의사 코드, 의도하는 바를 보는 코드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고 md 하고 네, get 인스턴스에 SHA256을 불러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보면 업데이트를 하고 음, 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암호를 1, 2, 3, 4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 음,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값이 바이트로 나오거든요. 바이트. 근데 이 바이트를 일단 볼게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하고 디버깅 찍어가지고 바로 볼게요. 보면은 일단 124가 총 32바이트, 그러니까 256이니까 결과값이 256비트 나누기 8로 하면 32바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32바이트가 되고 조금 보기 편하게 헥스로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 놓고 만약 바이트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다음에 이 1, 2, 3, 4를 입력했을 때 해시니까 똑같이 이 바이트의 배열이 나온단 말이죠. 해시의 성질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즉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는 음,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원래 어떤 패스워드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일단. 음, 일단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베이스 64로 인코딩 할게요. 베이스 64라는 거는 이제 바이트로 된 거를 어떤 웹이나 어떤 자료를 교환을 할 때 그런 바이트를 스트링만으로 좀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64로 한번 인코딩을 하면 그리고 조금 볼게요.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보기가 편하니까 설명하기도 편하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털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해커가 요거를 보고서는 1, 2, 3, 4로 했을 때는 이거가 항상 일정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받아놓는단 말이죠. 뭐 미리 자기 거 DB에 만들어 놓고 매칭을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들을 뭐 미리 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일일이 노가다식으로 대치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킹이 좀 보안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해볼까 하다가 나오는 방법이 일종의 숄트를 추가한다. 즉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이렇게 3, 4가 들어있으면 여기 뒤에다가 나만이 아는 그런 그 어떠한 문자열을 추가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해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해버리면 해커한테 요게 털리지 않으면 어, 그 해시 값을 보고서는 요거 원 패스워드를 유추해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해커가 DB를 털었을 때 그 원 패스워드를 못 보게 되고, 원 패스워드를 다른데 뭐 사이트에 그 해당 아이디로 막 입력을 해본다든지 그런 이제 짓을 못 하겠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용하면 나만이 아는 뭐 시크릿 키, 보통 이제 숄트라고도 하는데 그 JWT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시크릿 키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라고 뭐 대충 이렇게 뭐 적어 놓고, 그래서 뭐 여기다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DB에 저장을 시켜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켜 놓으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해지거나, 그리고 패스워드가 더 이렇게 길어지겠죠, 강제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보안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일종의 좀 더 보안성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거기에 정말 더 핵심인 거는, 사실 이제 JWT라는 게 뭔가 데이터를 숨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무결성을 검증한다. 즉, 데이터의 변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검증하는 게 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변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놀이공원을 하는데, 시크릿 키는 뭐 아이들 컴퓨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떤 사람에게 이제 놀이기구를 샀어요. 놀이기구 뭐 티켓을 샀는데 뭐 프리 티켓 뭐 10장 이런 식으로 줬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그거를 줄 때, 그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그 티켓을 발부할 때 티켓에 이제 어떻게 적어 놓냐면, 이거를 티켓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 나온 이 시크릿 키를 첨가한 이 프리10이라는 티켓에다가 이거를 해싱을 해서 이 부분을 뒤쪽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제일 처음에 프리10은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를 이렇게 원문에다가 자신의 시크릿 키를 집어넣고 해싱을 하는 걸 이제 검증 키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부를 해버리면, 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언더바를 끊고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아이고. 언더바를 끊고 이 부분을 보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와서 이 티켓을 갖고 왔어요. 만약 이 티켓을 갖고 왔는데 이 뒷부분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건데, 이 프리십을 다시 한번 이제 프로그램에서 넣어보고 시크릿 키로 넣고 돌려보면은 또 똑같이 이 값이 나오겠죠? 해싱의 성질이 입력이 똑같으면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 시크릿 키는 이제 오로지 그 관리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사용자가 나는 10회 말고 100회로 바꿔서 하면 끝 아닌가? 라고 해서 이렇게 티켓을 냈어요. 이거를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원문으로 바꾸질 못하니까 이 해시값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 시크릿 키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시값을 바꾸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어떤 규칙으로 이 해시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고객 쪽에선, 이걸 티켓을 받는 입장에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갖고 왔을 때 관리자는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내가 10장을 너가 구매했던 티켓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이게 유효한가? 저쪽에서 뭐 100장으로 바꾸지 않았나? 위변조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리백을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티켓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프리백을 입력했다면 뒤에 검증 키값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준 이 상대방이 갖고 온 이 프리백이라는 문자에는 뭔가 변조가 들어갔다. 내가 발부했을 때와 다르게 변화가 있다. 뭔가 변조가 있다. 이 부분을 가르치고 뭔가 무효화시키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 검증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자, 요걸 통해서 JWT에서는 여러 가지를 인증과 검증에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동영상에 알아볼게요.